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MACD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CD 어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MA와 C와 D를 분리해서 볼게요. MA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동평균선이고 C는 컨버전스로 수렴 집합을, D는 다이버전스로 발산 엇갈림을 의미합니다. 즉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지표입니다. MACD의 원리는 단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져 서로 교차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매번 싸웠다가 다시 친해지는 연인관계와 비슷하죠. MACD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MACD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을 뺀 값입니다. 두 번째, 신호선은 MACD의 9일 이동평균으로 MACD를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든 선입니다. 세 번째, 히스토그램은 MACD선과 신호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것입니다. 메타5에 설치되어 있는 MACD는 히스토그램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세요. MACD의 활용 구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여 추세에서 보합 구간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합 구간에서는 거짓 신호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세요. 명확한 추세가 있을 때 MACD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진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MACD 0선을 기준으로 빨간 선이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입니다. 다만 위 조건만으로 진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동평균선의 교차 및 추세선의 이탈 등 다른 요소도 고려를 해서 봐야 합니다. MACD를 활용하실 때는 4시간 이상 차트에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총 3번 교차를 했는데요. 비교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늦어서 이미 추세가 진행된 상태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점을 잡아주는 것이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입니다.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방법보다 빠르게 신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는데 신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MACD를 사용할까요?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보완해줍니다. 차트에 빨간, 파란 선 교차가 있기 전에 MACD에서는 이미 시그널선과의 교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선과 마찬가지로 보합 구간에서는 거짓 신호가 많이 나타나므로 주의를 해야겠죠. 두 번째로 추세와 모멘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MACD 0선을 돌파 여부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후 히스토그램을 통해 지금 추세의 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뭐라고 했죠? 네, MACD와 시그널선 간의 간격입니다. 간격이 클수록 더욱 힘이 강했다는 의미이므로 히스토그램 막대도 크게 나오겠죠. MACD 활용 방법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인 다이버전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는 발산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엇갈림의 의미입니다. 즉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추세의 강도는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지표의 저점이 상승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지표의 고점이 하락한다만 기억을 해주세요. 가격은 평행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가격과 지표가 동행하는 구간이고 즉 힘이 같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반대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 구간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첫 번째 구간에서 파란색 히스토그램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어느 순간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빨간색 히스토그램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상승 이후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여 진입 및 청산 위치를 선정하기에 유용합니다. MACD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합 구간에서 의미 없는 신호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횡보하고 있는데 MACD는 데드, 골든크로스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다고 진입하면 마이너스만 누적될 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엔벨로프 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띠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활용법은 엔벨로프 안에서 신호가 나오면 보합 구간으로 판단하여 진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엔벨로프 가격을 뚫고 나가면 추세가 나왔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매매 원칙으로 첫 번째, 장기 이동평균선 240선입니다. 240선 위 매수 진입 구간, 240선 아래 매도 진입 구간입니다. 두 번째, 상승 또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엔벨로프를 이탈하는 방향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40선 위에 가격이 있고 MACD 히스토그램이 높아지는 다이버전스를 보입니다. 엔벨로프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위로 돌파하면 바이를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청산의 경우에는 반대 신호 또는 이동평균선에 닿게 되면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왓,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지표입니다. 웨어, 추세 구간 및 추세에서 보합 구간으로 전환될 때 사용합니다. 보합 구간은 주의를 해야겠죠. when, MACD의 0선 돌파 및 MACD선과 시그널선의 교차 때 진입을 합니다. 4시간 이상의 중장기 차트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Y,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보완해주고 추세의 강도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How,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 배웠고 실제 매매 기법까지 배워봤습니다. MACD 어떠셨나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차트를 보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